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안병한 변호사입니다. 지금 강의는 이제 마지막 점검이겠죠. 그동안 열심히 이 좋은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과목은 지금 저희가 이 시간은 마지막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 분명 지금 이 노력하신 이 지식들이 좋은 어떤 보답이 될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거든요. 의견서 한 장을 더 쓰더라도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예를 들어 회사, 자문을 원하는 회사만 보더라도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 먼 훗날까지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한번 그렇게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자, 2016년도 이제 경제법 강의 이제 파이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두려움이 조금씩 커 갈 겁니다. 수험생의 당연한 그 심정이겠죠. 그동안 내가 잘 해왔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욕심을 내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실수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불안한 어떤 심정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된, 눈에 딱 보면 쏙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자꾸 거기에 손길이 가죠. 그런데 쉽게 이렇게 딱 보면 순간 다 얻어지는 것일지라도 결국 자기가 자기 책으로 스스로 정리했던 내용이 오래 남습니다. 금방 쉽게 얻어지는 것은 금방 쉽게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걱정을 버리시고 지나친 욕심을 내서 오히려 막판에 자료의 양을 지나치게 늘려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욕심은 금물이다라고 하시고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지막에는 압축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봤던 자료들이 무엇인지 일단 각자 뭐 기본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용 교과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던 부분도 있고 기출과 관련된 부분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든지 스터디 안에서 정리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파이널 강의에서는 파이널답게 그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을 다 만지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법 3조 2, 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시지남과 관련된 부분을 볼 것이고요. 법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요,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겠죠. 그리고 법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비자법에서는 사실 이론적 논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행위 유형별로 문제를 출제하기 참 좋은, 그리고 당연한 빈출 쟁점이었던 약관규제법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기타 그 특수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살짝 터치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는 사실 지엽적인 어떤 내용보다, 지엽적인 내용은 평소 내가 해왔으면 시험장에서 탁 떠오를 때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정리해서 지엽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글쎄요,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채점도 좀 해보면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 보면 분량은 어느 정도 다 채운 것 듯 얼핏 보이지만 읽어보면 이거 기본적인 내용도 너무 못 쓰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험 단계에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정리한 교재 위주로 회독수를 반복해가면서 서술을 연습을 하시되, 자, 우리가 보는 시험 뭐죠?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문이 다 주어지고 거기에서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을 추려낸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쟁점을 잡아내고 그 쟁점을 처음 서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렇습니다 라는 마침표까지 내가 스스로 찍어야 되는 그런 주관식의 서술 시험입니다. 기본적인 쟁점을 제가 다시 한번 파이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신 것이 오히려 그 당락과 관련해서 크게 좌우할 부분입니다. 누구나 못 쓰고 너무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이 혹 어떤 시험에 아주 작은 쟁점에서 나올지라도 그 부분 못 쓰는 것은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들 다 잘 쓰는 정말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쟁점인 시진함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적 행위 유형조차도 틀려버리고 그 요건 서술조차도 제대로 못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굉장한 그 비교를 받으면서 점수가 그렇게 썩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엽적인 내용들은 또 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돼서 경제법 시험이 좋은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법과 시행령 안에 소비자법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전을 달달 외우라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대충 어디로 가면 어느 조문 정도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주소 파악 정도는 충분히 해 놓으시라. 이것을 제가 평소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대비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조금 성급하게 서술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목차를 잘 구성해 보십시오. 목차는 쟁점별로 있겠죠. 그렇죠? 쟁점이 뭐 큰 쟁점으로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소 논점들이 쭉쭉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A, B, C, D에서 추려내지 마시고 논리적 판단 순서가 A부터 갔다가 C를 언급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뭐죠? 쟁점별 서술은 처음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전제를 일반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겠죠. 법리는 이렇다. 판례에 의하면 이렇다. 일반적으로 특정 쟁점에 대한 일반 논의는 어떻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실력입니다. 또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것들. 일반론만 잔뜩 써놓고 결론 딱 내버리면 뭐 하자는 거죠? 그렇죠. 사례형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제자가 아주 치밀한 의도 하에 쟁점을 살짝 숨겨놓고 일정한 사실관계를 주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 안에서 한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일반론은 이렇고 일반적인 논의는 이렇고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고 확립된 어떤 판례 또는 법 규정과 거기에 따른 해석, 법리에 따르면 이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이제 징검다리를 딱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뭐죠? 결론. 흔히 말하는 3단 논법이잖아요. 이런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각 쟁점을 서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급한 서술보다는 묻는 바에 따라서 정확한 목차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출제자가 묻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또 확인하시고 성급하게 목차를 구성해서 막 작성하지 말 것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에 대해서 채점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거기에 많은 부분을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일반론을 쓸 때 쟁점과 관련된 일반론을 써야 되는데 그냥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그 외에 일반론을 마구잡이로 넣어버리면 결국 시간 안배의 문제도 있거니와 나중에 중요한 쟁점을 좀 적어두는 데 있어서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채점자에 대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티낸다고 할까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동문서답은 금하셔야 됩니다.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친 가정적 답변은 금물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문제를 다시 내고 다시 가정적인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등으로 그리고 또 서술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출제를 해놓고 자기가 답하는 그런 우를 범하셔서는 안 됩니다.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서술을 하셔야지 출제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답변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도 썩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